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예, 오늘 이 뉴스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르면 오늘 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김용 부원장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진술들이 최근 쏟아진 듯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도 또 다른 대장동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도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예,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사실 이제 대략적으로 이 뒷돈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 씨에게 그리고 정미영 변호사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지막에 도착한 이 돈이 가장 마지막에 김용 부원장으로 흘러간 8억 4차례에 걸쳐서 나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돈을 마지막에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 빼고는 이 4명 진술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검찰이 이걸 확보한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볼 때 증언의 신빙성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진술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동일한가, 또 방식도 동일한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맞으면 사실 이건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 지금 부원장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술이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부인이 소용없게 되겠죠. 이 검찰의 이제 구속영장을 보면 지난해 2월 달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등등 경선 자금 등등으로 해서 쓰기 필요한 20억 원을 구해달라라고 했고 지난해 4월 달부터 돈이 건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무리 돈이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현금화하는 데는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은행에 찾아도 FIU에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환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월부터 8월 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돈을 전달했고 그 전달한 장소까지도 다 진술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9월 달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이 성남 지역에 있는 지방지에서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중앙지들이 받아서 9월 달부터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돈을 다시 1억 원을 돌려준다든지 이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검찰의 영장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대장동 보도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으면 돈이 더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있는 거고요. 20억 원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5명 가운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 빼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 빼고 나머지 4명은 대략적인 돈의 흐름, 액수, 장소까지 진술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장 변호사님. 유동규 전 법무장 말고도 사실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또한 작년에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을 건넨 건 맞다. 당시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관련 자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발언의 신빙성을 좀 더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발부되는지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떤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영장 발부 여부는 당연히 범죄 사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소명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에 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진술이 갑자기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상황이었는데 예. 갑자기 이것이 정치 자금이 되면서 맞아요. 사실상 뇌물과 정치 자금은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런 수억 원이 뇌물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10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인을 통로로 활용돼서 부정한 정치 자금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형량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되거나 또는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갑자기 지금 진술이 변한 것,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얼마나 믿어줄지 이 부분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주장 이게 맞다면 김용 부원장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 급물살 타고 이 대선 자금으로 규정하는 건 확실히 편해지는 건 이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지금 이 혐의 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예. 물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재판부가 1차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의해서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핵심 진술을 아마 오늘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꽤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김근식 교수님. 그런데 네.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 진술이 다 일치할까의 여러 가지 내막 중에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 측근인 이모 씨에게 중간 전달책을 활용해서 돈을 건넸고, 정민현 변호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돈이 흘러간 흐름이 있는데, 이게 메모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장소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되게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 같은 부정한 돈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만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준 사람이 그 줬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받았다는 사람이 계속 부인할 경우에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제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김용 부원장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만 있는 게 아니고 5명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5명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건네진 것들이 일관된 진술로 김용 부원장 빼고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들을 입증해내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상당히 좀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욱 변호사의 돈 신불을 했다고 하는 그 이모 씨가 정말로 저것들을 메모를 시간, 장소, 방법, 액수 이것들을 메모한 것들이 있다고 하고, 이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제출이 돼서 검찰이 그걸 자료를 확보하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걸 봤을 때 이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이 주고받았을 때 그 검은 돈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일관된 진술 관련자들의 그 일관성, 그다음에 신빙성, 이걸 법원이 판단할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이것이 두 번째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구비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을 거친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 남욱 측근인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그 돈이 결국은 8억 원이 김용 부원장에 갔다. 이 모든 거를 중간 전달책인 이모 씨가 도대체 돈을 줄 때마다 정확한 장소와 액수를 다 적어놨다. 대비용이다. 자발적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구자영차장. 네. 이게 물증도 있고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더더군다나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유동규까지는 지금 8억 원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을 거쳐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유동규는 8억을 받아서 실제 김용 부원장한테는 1억을 본인이 주지 않고 7억 원만 건네갔다. 이른바만큼 이 구체적인 그 액수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 시기, 방법,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구속 심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지난주에 검찰의 이 핵심 물증인 8억 원 메모를 확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될 당시 해당 메모를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하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